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야, 혹시 내가 보험을 가입했다? 근데 1시간 정도 있다 내가 사고가 났어. 보험금 바로 주냐? 일단 그거를 알려면 보험 기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보험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 이거를 말하거든. 뭐 다른 말로 이제 보상 기간, 보장 기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보험은 오늘부터 가입을 했는데 1시간 뒤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오늘부터 보장을 해준다라는 의미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고 나서 1분 뒤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아. 다만 이런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이제 보장기간이 시작되는 게 맞기는 한데 암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90일 그리고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상품마다 조금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나 혹은 2년이 지났을 때부터 보장기간이 시작되는 그런 상품들도 있기는 하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네가 말한 것처럼 1분 뒤에 1시간 뒤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돈을 주는 건 무조건 맞아. 근데 1시간 뒤에 사고 났다고 하면 나도 사람인데 보험회사가 의심하지 않냐?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보험이라는 거는 적은 돈을 대고 많은 돈을 받는 계약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를 좀 이용해 먹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서 이것저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 조사 나오면은 내가 뭐 예전에 아팠던 거나 또는 예전에 뭐 사고 쳤던 거나 뭐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정상인 상태에서 가입을 하고 나서 가입하고 나서 비정상인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그 정상인 상태로 가입을 했는데 과거에 비정상인 상태를 이제 보험회사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 이제 뭐 우리가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는 했었잖아. 가입 전 보험회사가 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 거절도 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그 가입 전에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한 이런 것도 있잖아. 아까 보장 기간을 얘기했잖아. 보험 기간. 그러면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게 맞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보험 기간 이전에 그 사고가 있었어. 근데 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달라고 해. 이거는 주면 안 되잖아. 뭐 근데 재밌는 게 내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고 1시간 뒤에 암 진단을 받았어. 근데 나는 그 예전에 암 진단은 안 받았었는데 뭐 용종 같은 걸 뜯었어. 그럼 이것도 여기 해당이 되나? 그건 이제 고지 의무와 좀 연결되는 건데 일단은 전제 조건은 90일 면책 조항이 없다고 치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암보험금 같은 경우는 90일 동안에 진단받으면 안 준다고 했으니까 없다고 치고 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가입하고 나서 2시간 뒤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칠게. 근데 가입 전에는 폐와 관련한 치료는 없었고 네가 말한 것처럼 대장 용종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얘기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고지 의무 위반한 거는 맞아. 그치. 맞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가 돼. 근데 용종이랑 폐암이랑 관계가 있나? 전혀 없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보험금 지급이 돼. 근데 이거를 가입 전에 분명히 폐암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보험을 가입한 거야. 그리고 또 폐암으로 치료를 받았어. 가입 후에. 그리고 나서 보험회사한테 나 폐암 보험금 주세요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주겠지. 나래도 안 줄 것 같다. 왜냐면은 가입 전 사고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보험회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또한 이제 보험을 좀 부정하게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뉴스에서 많이 봤어. 그러니까 사기가 두 가지거든. 하나는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치. 또 하나는 가입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근데 가입 후에 경제 상황이 힘들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 이제서야 이제 뭔가 좀 부정 편취하겠다라서 보험 사고를 만드는 경우. 그러면 보험 사기도 이게 보험 사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건 뭐 기준이 있지 않나? 원래 사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험과 관련한 법에서는 명확히 규정한 건 없고 민법을 보면 이제 타인을 기망해서 이제 부정하게 이제 이득을 취한 경우 이제 뭐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딱 뭐가 사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 사람의 경제력을 일단 판단을 해. 내 수입 수준? 혹은 재산이나. 왜냐면은 만약에 월급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보험료를 150만 원씩 내가지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말이 안 되지.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질환들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혹은 직전에 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제 세 번째는 보험 가입을 했을 때 그 경위를 또 중요시 여기해.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가 설계사야 만약에 내가 이제 고객이야. 그러면 네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해가지고 내가 알았어. 우리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 해줄게. 2개 해줄게. 라고 하면 너의 권유로 인해서 내가 가입을 한 거잖아. 근데 내가 너를 찾은 거야 먼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보험료를 내가면서 내가 보험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느낌이 싸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보험이 하나만 있으면 약간 사기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10개가 한 시점에 다 몰려서 가입했다 쳐봐. 의심이 되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는 이게 사기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기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명확하게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관계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가입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난 그런 근접사고일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사기 쪽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뭐 나래도 그럴 것 같긴 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깨끗하다는 걸 주장을 하고 돈 달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당신 사기예요 라고 하면서 돈 안 주는 경우도 꽤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그럴 보면 수 될 것 있겠네. 같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근접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서 보험을 다 줘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줘야 된다. 그렇지. 근데 그런 사기라든지 고지의무 위반 뭐 이런 가입 전 사고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보험회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보험회사는 현장 조사를 나올 때 뭐 어떤 서류들을 확인을 할까? 뭐 내 뭐 병력 기록지 이런 거 보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뭐 치료받았던 이제 요양급여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병원 다녔으면은 그 병원에 대한 의무 기록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진짜 보험 사기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다라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조사를 실시하게 되지.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근접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뭐 일주일 뒤에 혹은 2달 뒤에 이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못 주겠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는 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가 나올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